15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가입하시고. 자, 답은 2번이죠. 자, 1번 봅니다. 보험계약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험계약은요, 낙선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돼버려요. 왜냐하면 보험료까지 들어와야 성립은 이거 요물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요물계약은 약속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실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계약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요물계약 그러는데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보험자가 납부 통지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까? 봅니까? 승낙 의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일부가 들어왔든 전부가 들어왔든 일단 들어와버리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승낙 의제가 되어버려요. 의제란 이야기는 본다 그 말이에요. 추정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1번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급이 되면 그때부터 보험자가 즉시 책임이 개시가 되는 거죠. 책임 개시하고 성립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렇죠? 4번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보험자가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납입할 때까지 보험자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 그렇죠. 보험자 책임 개시는 보험료가 들어올 때부터 개시가 되는 거죠. 이건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16번. 자,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자, 1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계약법 문제 풀면 대리인 나오면은요 당사자하고 동일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자 대리인, 보험자 대리인. 보험자 대리인 누구예요? 대리상이잖아요. 계약자는 대리인, 보험자는 대리상. 그래서 동일하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 들어가는 거고, 대리인은 당사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자, 규정하는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자, 이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하고요, 약관하고는요 같아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렇지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약관을 규제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여기다 딱 잘라요. 요거 하고 뒤에 약관은 별개예요. 근데 설명 의무가 중복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약관 조항 가운데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설명해야 된다. 설명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답 3번. 그 다음에 4번 보험 청약서나 안내문 성분만으로는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다. 그렇죠? 자, 5고요. 그 밑에다가 대법원 판례고 1999년 3월 9일 대법원 판례. 1999년 3월 9일 대판. 대판 싸웠네요. 대판. 그 다음에 자 17번. 자, 상법상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가입표하시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옳은 거면 동그라미, 옳지 않는 거면 가입표. 그냥 문제를 두 번 안 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이 길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어째서 시간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지금부터 연습하시라고. 자, 1번. 상법상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대리인은 당사자에 들어간다니까요. 동일하게 봐본다니까요. 대리인은. 보험계약자는 대리인, 보험자는 누구예요? 대리상.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민법 103조 4일서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물론이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상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시점. 자, 이것도 중요해요. 항상 고지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고지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4번이 답이죠. 피보험 차량의 실제 소유 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우리 그 자동차 보험 들어봤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중요해요? 운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운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실소유자 아니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해당이 안 돼요. 자, 이것도 2011년도 대부분 판례예요. 2011년 11월 12일 날 대부분 판례. 몇 샀어요? 2011년도 2011년 11월 10일 대부분 판례. 자, 자동차 보험에서 실제 소유자 여부는 중요사항 아니다고. 여기서는 그 중요사항 아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사항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왜?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답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도 굉장히 저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봐져요. 자, 18번은 답이 3번이죠. 자, 1번 들어갑니다. X 하시고 옳지 않는 거 가입표 하시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일부 해지도 가능, 불가능, 가능, 전부도 가능, 일부도 가능. 문제가 중복된 것 같네. 자, 2번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 시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쵸? 계속보험료 부지급이니까요. 자, 최고 없이 해지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최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요, 중과실이요? 중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쵸? 자, 19번 보험계약 부활입니다.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가입하시고. 자, 1번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해지 또는 되기가 아니라 되기가 아니죠. 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해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부활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단절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자, 계속 보험료를 안 내가지고 여기서 뭐가 됐어요? 해지가 됐죠. 그러다가
해지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그렇죠. 3년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을 맞춰서. 그럼 부활 청구,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보험이 여기서 딱 종료가 됐고, 그럼 여기 상태는 무슨 관계예요? 무보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더라도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야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2번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자, 약정이자 언더라인 지급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한다고 바로 부활이 된 거 아니죠. 그러면 보험자는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납부 통지를 며칠 이내에 해줘야 돼? 30일 이내에. 안 하면 승낙이 의제가 돼버리고요. 승낙한 걸 봐버리고요. 30일이 되기 전에 사고가 뻥 터졌어요. 그럼 어째요? 원칙은 보험료 지급해야 안 해요? 원칙은 지급해요. 원칙은 지급합니다. 외의적으로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30일이 되기 전에 사고 나면 그냥 원칙 외에 이렇게 하시라고. 원칙은 지급한다. 외의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의 계약상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보험계약이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해지 환급금을 수령해버렸어요. 그럼 보험계약 부활은 청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다, 있다? 아니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한 보험회사가 잘못한 걸 보는 거잖아요. 직원이 잘못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대법원 판례 사건인데요. 이 경우는 환급금 수령하지 않는 걸로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부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경우는. 직원이 잘못 안내했잖아요. 자, 여기서 막 고민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나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4번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 그렇죠. 해지 환급금을 받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번은 안 받아야 되는데 직원이 잘못해갖고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럼 안 받은 걸로 봐요, 그거는. 자, 답 1번이었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상법상 상법상 이원 변경 증가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이원 변경 증가 통지 의무죠. 자, 1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동, 현저하게 증거가 아니라 증가. 이것도 오타네. 자,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통지하지 않으면 자, 해지할 수 있고요. 통지하면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위험 유지 의무죠.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3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또는 개축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변경 증가된 경우에 해당된다. 맞죠? 자, 이거는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생명보험계약에서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자, 여러 사람이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상법제 652조 소정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을 고수하죠. 임보험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중복으로 보험계약해도 중복보험이 없어요. 임보험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복. 그럼 한 사람이 A라는 보험사에 생명보험 30억, 또 B라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40억, C라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50억 이렇게 해도 사람은 머리에다가 나는 얼마짜리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보험 가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건은 딱 시가가 얼마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감정평가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보험이 안 되는 거고, 또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을 고수하니까 중복보험이 안 되는 거지만 임보험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 뉴스 보면은 작년인가 그 작년에 그 뉴스 나왔잖아요. 여기 전라북도 어디던데 보니까 그 부인이 생명보험을 탈 목적으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수령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죽이려고 2년 동안 그 100g의 농약을 매일 먹인 거예요. 태 안 나게. 그랬더니 딱 2년 되더니 소리 없이 싹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군데에서 보험금 1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바보는 아니죠. 보험자들이. 수사관 이상으로 실사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찾아가지고 해서 결국 이제 수사 의뢰하고 실토하게 됐잖아요. 농약 먹였다고. 남자가 먹여요, 여자가 먹여요? 예? 어째 웃으세요? 남자는 안 먹여요, 여자가 먹이지.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자 참고로 갑니다. 그 20번에 이렇게 질문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총칙 파트니까. 총칙 파트니까. 임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복보험이나 초과보험 이런 게 규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죠? 지금 4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1번 21번은 읽다가 한나절 가버렸을 것 같아요. 답 1번이고요. 자 봅시다. 약관상 면책 사유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또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동그라미, 변조, 동그라미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 조항의 효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약관상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이 조항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해서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뭘 드려야 돼요?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약관에 대해 누가 설명해 줄 의무, 누가 만들었어요, 약관을? 보험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는 잘 알 거 아니라고. 보험계약자는 잘 알아요, 몰라요? 보험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다르게 했어. 위조했어. 변조했어. 그러면 보험계약자 잘 알아, 몰라? 참말로. 약관은 누가 만들었고 보험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자는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위조하고 변조하고 다르게 한 건 누가 작성했단 이야기예요? 계약자가. 그럼 계약자는 잘 알아, 몰라? 잘 알지. 그러니까 보험자가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 알아야 면장하지.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는 내용을 몰라서보다 길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뭔 말 물어보는지 몰라 불어. 그러잖아요. 이런 연습도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상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함으로 상법 66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자, 상법에 나와 있는 법 조항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함으로 상법 66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만약에 편면적 강행 규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해, 불리해?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자한테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이 내용대로 간다면. 계약자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아니, 법 조항보다 둘이 특별히 사항에서 다르게 특약을 했다 이 말이요. 그 특약 사항이 법 조문보다가 계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663조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강행 규정 중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항보다 다르게 정했어,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보험 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라니까요. 그럼 이 내용대로 간다면은 보험 계약자한테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지. 예. 그러면 무효야, 유효야? 유효 그래야 되겠지. 예. 그리고 이 두 번에서 계약자에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6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자, 보험금 청구 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 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등까지 이 조항에 의해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상실되는 건 아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지든 안 받아, 그건 차후 문제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복 만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2007년도 6월 14일 대법원 판례예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이 조항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다만 신뢰관계 붕괴의 원인으로 향후 보험계약을 해지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해지를 취소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약관은 해지요 취소예요. 약삼치 취소지 취소. 이것도 생각이 안 났어? 문제 풀 때 약관이라고 딱 타이틀을 달고 나왔잖아. 그럼 해지하면 안 되지. 취소해야지. 약삼치 맨날 외우는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면 안 되지. 자, 22번 갑니다.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재보험. 자, 1번 원보험과 재보험 계약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 다음에 2번 재보험은 책임보험에 관한 거요? 보증보험에 관한 거요? 책임보험에 관한 거요. 그쵸?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권이 재보험자에게 이전한다. 옆에다 써요. 보험자 대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 수업에서 지금 잔존 보험자 대위 지금 들어갈 차례잖아요. 그걸 배웠더라면 좀 더 유익했을 건데. 예. 그 다음에 4번 보험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합니까? 대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위. 직접은 안 돼요. 항상 대위만 가능해요. 자, 이것도 2015년 그 맨 밑에다가 그 4번 지금 끝자리에다가
2015년 6월 10일 대법원 판례. 2015년 6월 10일 대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3번.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특별한 약정이 특약입니다. 설명이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가번.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 지급을 받을 때부터 개시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보험료 받으면서 책임이 개시되잖아요. 합의해서 소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당첨. 채택이 됐습니다. 옳지 않는 곤란하게 했어요. 일단 가는 일단 맞는 거예요. 자, 나와봐. 자,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증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도를 내리지 못한다 했어요. 1월. 그러면 나번은 틀렸네. 그러면 나번이 이제 당첨. 자, 다음 보험계약상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자, 당사자 쌍방 언더라인, 피보험자 언더라인, 그 다음에 알지 못한 때 선이죠.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니까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맞. 그렇지. 유효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무효면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옳은 거예요. 그럼 나번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태아를 상해보험 후 피보험자로 할 것을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자, 태아는 인이에요 인이 아니에요? 태아 인이요 인이 아니요? 자, 언제부터 인을 넣죠? 자, 보세요. 자, 우리 보면은 처음에 태아로 있다가 인이 됐다가 연식이 되면 뭐가 돼요? 어이입니까? 아이입니까? 사체. 사체보다 시체. 어이 맞죠? 그러면 태아는 인이야. 인은 언제부터 여기서 넘어가는 선이 있잖아요. 자, 이거 이제 우리 보면 판례를 보면 자, 진통시부터 아니면 전부 노출시부터 두 개가 학설이 나눠요. 형법에서는 진통할 때 자, 그 산모를 밀어서 사산이 됐어요. 그럼 형법은 살인죄를 적용해요. 인으로 인정해서. 자, 민법이나 상법에서는요. 일부 노출했을 때, 전부 노출했을 때. 그러니까 독립이 돼야 돼. 뭘 잘라야 돼? 탯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엄마 신체예요. 탯줄을 자르면서 비로소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자격 원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건부는 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는 할 수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너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조건인데 태아에서는 현재는 효력이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정지 조건. 자, 정지 조건은 현재는 효력이 없어요.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 네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사산이 아니라면 그때부터 뭐로 보겠다. 인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조건부로 하면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요. 그래서 라버는요, 자, 상해보험 피보험자로 할 것을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다. 정지 조건부로. 자,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상식이니까. 자, 여기서는요, 자,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언제부터 인으로 친다고요? 이때부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사채로 둔갑해요? 연식이 되면 몇 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아직 많이 남았죠, 100년이면. 언제 되는 거예요? 자, 호흡이 정지될 때, 호흡이 정지될 때 아니면 뇌가 사망하는 시간. 1번, 2번이요. 옛날에는 호흡이 정지되면 그냥 죽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숨 안 쉬다가도 한 일주일 뒤에 펄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뇌사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뇌가 죽었을 때. 그래서 뇌가 죽기 전에는 장지 기증이 가능해. 뇌가 죽어버리면 장지가 기능을 못해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때 이거 안 되고 이거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나라가 망쳤네. 그쵸? 나라가 망쳤어. 그 다음에 마번, 자, 보험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원칙은 무슨 보상이에요? 비례 보상이죠. 비율 보상이죠. 그러나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전부 실손 보상할 수 있죠. 특약에 의하면. 그럼 여기는 뭐야? 일부 보험에서 지금 실손 보상할 수 있어요. 맞는 거예요. 특약에 의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했네. 2번이네요. 자, 24번. 자, 보험금 청구권은 몇 년이에요?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요? 2년이요, 3년이요? 3년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 쪽에서 청구는 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립됐던 보험료 돌려달라 이 말이지. 해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권은 몇 년이에요? 그럼 답 몇 번? 1번. 자, 25 마지막 문제. 자, 상법상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다르게 특약을 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특약이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자 측에게 유리해. 그러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예요. 자, 그걸 물어봤다 이 말이죠.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1번. 이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나 보험자나 대등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둘 다 똑같이 적용해 줘야지. 근데 이 경우는 누구만 적용해 줘? 계약자만, 약자인 계약자만 특별히 봐준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 계약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조항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 그쵸? 불리하면 무효를 하니까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유리하면 유효고. 그 다음에 자 3번 보면은요. 자, 수협중앙회가 실시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의 하나인 어선 공제사업은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업 또는 근해업을 종사하는 다수 영세 어민들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원래 불이익 변경금 적용 안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대기업 안 되는 거죠. 재보험 안 되는 거죠. 해상보험 안 되는 거죠. 항공보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선 가지고 하니까 무슨 보험이요? 해상보험이에요. 해상보험. 해상보험 원래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소형 어선 하시는 농어민, 영세 농어민들이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대기업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해상보험이기는 하는데 해상보험처럼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대기업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을 적용하게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고 1996년 12월 20일 날 대법원 판례에 떨어졌던 사건이에요. 3번 지문에다가 1996년 12월 20일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3번 지문은 해상보험이기는 해. 그러나 이 사람, 이 해상보험 가입자가, 계약자가 대기업이 아니다고, 영세 상인이다고, 어민들이다고. 그렇게 이 경우는 663조를 혜택 받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자, 4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제2보험에는 적용해요, 안 해요? 이거는 다 몰라도 4번에서 내가 답이야 하고 고개를 쭉 내밀었던 지문이요, 이건. 그래서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 문제는 물론 점수 많이 맞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수학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 어떤 그 생각을 조금 전환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2교시까지 마치고 3교시는 이제 우리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그거는 미루어졌어요. 다음 주로.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